안녕하세요. 테너 이현입니다.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 지젤 등 우리에게 익숙한 발레 작품들입니다. 그러나 막상 발레보다는 그 음악이 더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발레는 춤과 음악, 문학, 미술, 의상, 조명 등 모든 예술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 예술입니다. 무엇보다 발레는 음악을 빼놓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춤과 음악은 독자적으로 예술성을 갖추고 서로 협력 관계에 있지만 이는 19세기 들어 차이콥스키 이후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발레의 어원은 라틴어 춤추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어로는 발로, 춤이라는 명사가 친숙한 의미의 발레토로 불렸던 것을 프랑스에서 의미 그대로 발레로 발음합니다. 발레의 공식적인 기록은 1489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결혼식에서 요리와 함께 그리스 신화를 접목한 작품이 공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춤은 본능적인 인간 욕구의 발로에서 나오는 몸짓이지요. 중세 기독교의 금욕주의로 자취를 감추는 듯 했으나 어떤 형태로든 정형화된 춤이 민간에서 전승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3세기경부터 르네상스 영향으로 그 중심에 있던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 궁정에서는 정해진 패턴에 따라 노래하고 몸을 움직이는 정도의 춤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메디치 가문의 딸 카트리느 메디치가 프랑스 르네상스를 이끈 프랑스와 1세의 아들인 앙리 2세와 결혼을 하면서 이탈리아 춤과 음악이 결혼 혼수품이 되어서 프랑스로 자연스럽게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탄생한 오페라는 또 하나의 메디치 가문의 딸인 마리아 데 메디치와 앙리 4세의 결혼식을 계기로 프랑스로 넘어갑니다. 마리아 데 메디치는 바로 태양왕 루이 14세의 할머니가 됩니다. 앞서 카트리느의 시아버지 프랑스와 1세는 이탈리아와 수많은 전쟁을 벌이면서 이탈리아 문화를 동경했고 오늘날 프랑스가 문화 대국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든 왕입니다. 이러한 왕실의 보호 속에 점점 체계가 잡혀가던 오페라와 발레는 루이 14세 때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5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루이 14세는 그의 사촌 누나였던 안나 마리아 루이즈 도르레앙 몽팡스의 공주와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주의 시종이자 음악과 이탈리아어를 가르치던 이탈리아인 룰리를 통해 음악과 발레를 배우게 되고 23살에 왕으로서 친정을 시작하면서부터 룰리를 중용합니다. 룰리는 프랑스로 귀화하고 몰리에르의 왕실 극단을 흡수하여 보샹의 발레 아카데미를 통합한 오로지 루이 14세를 위한 로얄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발레의 5가지 포지션인 보법을 고안한 발레 마스터 피에르 보샹은 궁정 발레를, 왕실 극단 극작가 몰리에르는 코미디 발레를, 윌리는 이를 통합한 오페라 발레를 완성합니다. 루이 14세는 스스로 발레리노를 자처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도구로 태양신 아폴론 역을 스스로 연기함으로써 태양왕의 호칭을 얻게 됩니다. 오로지 루이 14세의 입맛에 맞추던 프랑스 발레는 현재에도 발레의 고전으로 인정받는 장 조르조 노베르가 쓴 무용과 발레에 대한 편지라는 글의 영향으로 점차 발레 락스용 같이 춤으로 드라마를 표현하게 되고 이야기나 주제를 바탕으로 무대 예술로 발전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1789년에 고집쟁이 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족들의 후원을 받은 발레는 프랑스 혁명으로 왕실이 붕괴되면서 왕실 아카데미의 무용수들의 선택지는 러시아로 향하게 됩니다. 피오트르 대제는 러시아 귀족들을 위한 발레를 권장하고 있던 터라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러시아 발레는 급속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 음악인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과 아돌프 아당의 지젤 등 고전 작품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러시아 역시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에서 활동하던 무용수들이 다시 유럽으로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볼쇼이 극장이나 마린스키 극장은 세계 최고의 오페라 발레 극장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발레 작품만큼 유명한 오페라 속 발레 음악도 있습니다. 오페라는 보통 3막 또는 4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한 막 전체가 발레로 되어 있는 5막짜리 오페라를 그랜드 오페라라고 합니다. 규모가 크다는 뜻보다 한 막 전체가 발레 작품으로 공연되는 오페라를 그랜드 오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로시니나 베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분히 왕을 위해 헌신한 릴리라는 인물에 의해 프랑스인들의 취향에 맞춘 발레 작품 하나가 들어간 오페라인 것이죠. 불어로는 그랑 오페라라고 합니다. 베르디의 시칠리아 섬의 기도와 돈 카를로, 구노의 파우스트, 로시니의 윌리엄 텔과 모세, 마스네의 돈키호테 같은 작품이 오페라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품들도 오늘날 성악이 중심이 된 오페라 시대가 되다 보니 발레는 과감하게 제거되고 공연 내용에 따라 극을 돕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로 단지 춤추는 것이 전부였던 초기 발레가 메디치 가문에 의해 발전되어 극적인 줄거리와 연기가 포함되며 낭만시대 극장예술을 꽃으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발레의 황금기였던 낭만시대, 오페라 속 발레 음악들을 한번 들어볼까요?